전종환 기자 전해주시죠. 가출 청소년들은 유흥비를 벌겠다며 오전에 중단된 수색 작업은 잠시 후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호텔 왜 가셨습니까?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주회장님!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 수첩 오늘부터 새로워집니다. 더 날카롭고 더 세련되고 더 친절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30년 역사의 PD수첩이 더 강해집니다.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곳이라면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PD수첩의 성역은 없습니다. 이곳은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한두 평짜리 좁은 방들이 벌집처럼 붙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 한 끼가 걱정되는 절박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부터 위협합니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는 사라졌고 이곳 쪽방촌 월세를 내지 못해 노숙인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추우셨죠?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는데 당분간 오늘 같은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거리도 대부분 한산한 모습입니다. 강추위가 몰아친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거리는 더 스산합니다. 새벽 2시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무료급식소 앞.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몇 시에 오셨어요? 한 2시 반? 잠이 안 온 지가 일찍 왔죠. 코로나 때문에 밥을 또 아웃돼가지고 밥을 안 주겠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여기 막 몰려오는 거. 아침 한 끼를 얻어먹으려는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홈리스, 즉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표를 줘요, 이따가. 그러니까 4시 반에 여기 안에 있는 사람 표를 먼저 두고, 한 30명 두고, 나머지는 다 70명은 이제 5시에 배식할 때 나눠줘요. 표를. 딱 200명. 200명만. 네, 딱 200명이에요. 늦게 오면 못 먹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늦게 오면 못 먹고. 200명, 201번부터는 이제 표가 못 받으니까 안 돼. 아무리 뭐, 그러니까 안 돼. 안 되니까 뭐, 부정이 못 되니까. 서울에서 아침밥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곳도 여기를 비롯해 몇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곳도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또 확진자가 나왔고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영업 했잖아, 모르겠는데 생각. 나는 오늘 안 할 줄 알았네. 다행히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도 무섭지만 당장 한 끼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기 아침을 드는 게 되게 큰 거예요. 사람이 아침만 먹어도 사람이 저녁처럼 든든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없어질 거니까 걱정이 코로나 없어. 코로나19 사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모아둔 돈마저 떨어지면 거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인들이 의지해온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은 데가 늘었습니다. 지금 완전 중단됐죠. 이제 2차 2단계 되고부터는. 코로나 2.5단계니까 공부는 했다고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에서 한 끼 밥을 먹을까? 서울역 광장에 나온 김씨 할머니는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마침 간식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행복하잖아. 이거 깐 건데 먹으라고 그냥 하나씩 드셔. 이거 너무 뜨거워. 삶은 달걀 하나로 허기를 달랩니다. 제가 3월달에 서울역에 나왔어요. 일 그만두고서부터 서울역에 처음 발 디뎠거든요. 서울이라는 곳을 처음 와본 거예요. 졸리면 그냥 따뜻한 데서 이렇게 꼬부려 가고 그러니까 해요. 충분히는 못 자지만 그때그때가 뱃속이 좀 안 좋죠. 할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지. 그때는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춥고. 거리에서 생활한 지 10개월. 할머니는 서울 인근 어지간한 무료급식소 현황을 꿰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모란시장. 저기 성남성당에서 배식한다고 그래갖고 점심을 준다고 그래갖고 거기를 가는 길이거든요. 매일은 안 가고 좀 자주 가는 편이죠. 지금은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 1년 전만 해도 할머니에겐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안병인 했어요, 저. 안병인에서 애들 다 빌려갖고 시집장 가서 보내고 집안에서 직장으로 일하고 병원에서 서박혀 있었고 그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텔레비에서 그림만 보고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더니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덜어있던 일감마저 끊겼다고 합니다. 왜 그만둔 게 아니라 일이 딱 끊기는 거예요. 협회로 접수를 해서 협회로 넘어가면 협회에서 부르잖아. 어느 병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일자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야. 결혼한 딸들이 있지만 사돈댁 부끄러워 차마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가 이렇게 간다는 걸 시댁이 알으면 난감만 할까봐 2, 3일에 한 번씩 일자리가 있어서 가니까 걱정 말고 있어라.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야죠. 그건 몰라야지. 내가 애들한테 폐를 끼친다는 거 자격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했고. 탈 없이 살아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하소연할 것도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너나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진 게 적은 사람일수록 추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 코로나에다 한파까지 몰아쳐 온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23살 청년 이용호 씨가 쪽방촌에 봉사를 나왔습니다. 김밥 드리러 왔습니다. 네, 김밥이요. 그래, 저희가 식사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유, 식사는 좀 하셨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너무 고마웠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 동네에 이렇게 살펴 주시니까 안 죽고 살아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용호 씨 자신도 노숙인이었습니다. 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떡해요. 밖에도 자주 안 나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네. 처음 노숙할 때는 거의 일주일을 굶었을 거예요. 이게 밥 주는 걸 모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밥을 못 먹으니까 배는 고픈데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그냥 배가 고프니까 일어나 있으면 배가 더 고파서 힘드니까 그냥 잠만 자고 어떻게든 자려고 하고
좀 그랬던 경향이 좀 컸어요 그때는. 거리에서 밥을 얻어먹던 용호 씨는 한 목사님의 눈에 띄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가 일주일을 굶어 열흘을 굶었건 간에 네. 일반 사람들이 너를 안 도와줘.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다들 지나가면서 저한테 혹시 집 나왔어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어리게 보이잖아. 맞아요. 이게 그래. 젊은 사람이 왜 노숙을 하나 하면서 젊으면은 아무거나도 뭐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안 도와준다고. 맞아요. 아니 젊은 사람이 노숙하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해. 맞아요. 우리는 아니까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한테 뭐 밥 먹을 것도 아르켜주고 이제 권하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네. 왜 젊은데 노숙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아예 그냥 특히 너같이 이렇게 어리면은 아, 쟤 집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한다고. 맞아요. 네가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목사님이 이곳 쪽방을 구해준 덕에 용호 씨는 노숙인 신세를 면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 네. 밤에 좀 춥진 않으셨어요? 춥죠. 바람으로 막아놓고 저희 방이 이제 또 연탄 보일러를 저희가 돌리는데 저희 방엔 그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열기가. 그래서 밤새 한기가 스며든 쪽방. 닦는데도 천장과 벽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수반을 닦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많이 고여서 이게 놔두면 곰팡이가 펴가지고. 용호 씨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데 이어 아버지마저 배를 타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일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게 사라지신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저희는 아침 일찍 배 타러 나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도 아버지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얘기가 저희 보고 보육원을 그냥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친척 집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게 싫었어요. 보육원에 들어가는 게. 아빠가 계시는데 왜 우리가 보육원에 들어가야 되냐. 아빠 돌아오실 거다. 좀 기다려봐라.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용호 씨 형제는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과 붙어 살 시기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까? 부모님은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밤마다. 두 갈래 길을 만난 듯 아버지는 끝내 용호 씨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냥 이게 아무 일이 없는데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좀 많았어요, 그때는. 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음 참으면서 입 막고. 네. 그렇게 지냈었어요, 보육원 때는. 슬픔만 간직간직 커버렸구나. 용호 씨는 보육원에서 공부를 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보육원을 나와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사님한테 저 혹시 매장 문 안 닫죠? 그 다른 매장 가게들은 문 닫았던데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사장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이 된 거예요. 잘됐다, 다행이다. 그래서 일을 계속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영호 씨는 머물던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고시원 주인분한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돈이 떨어져서 알바 자리 계속 구하고 있는데 혹시 알바 자리 구하고 첫 월급 받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인 상황이라 그쪽 그 주인분도 이제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결국엔 방을 빼게 됐거든요. 방을 뺀 게 한 11월쯤일 거예요. 겨울에 딱 방을 뺀 거예요. 추운 날씨에. 돈 한 푼 없는 데다 잠잘 곳마저 없었던 영호 씨는 청량리역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저 지냈던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쭉 들어가면 있거든요. 제가 딱 이 장소에서 지냈었거든요. 이쪽이에요? 네. 여기는 저 도와주셨던 은인분이 주무셨었고 제가 이쪽에서 잠을 잤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나 문제인 게 발이 시려웠어요. 그럼 네. 여기에서 바람도 안 불고 그나마 덜 추웠던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다 야외랑 거의 다를 바 없는데 야외죠 뭐. 네, 그래도 바람을 건물 같은 거나 그런 게 좀 많이 막아줘서 위가 더 추워요. 진짜 위에서는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잠이 든 사이 누군가 옷이며 생활용품을 넣어둔 가방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영호 씨는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됐습니다. 겉옷은 이걸 입고 있었어요. 잠바. 네. 이렇게 입고 생활을 했죠. 노숙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입고 좀 버틸만 했는데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버티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춥고. 무엇보다 배고픈 고통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무료 급식을 하는 데가 있다는 정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 한 술 먹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굶었을 때 제가 유일하게 먹었던 게 그 화장실 같은 데서 그 수도를 태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물 마시면서 그렇게 배를 채우면서 생활을 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쪽이죠. 여기서 세면하고 물 마시고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물 마실 때는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런데 한 1시간 지나고 나면은 비어요, 다시. 텅 빈 느낌? 그냥 그게 물 마시는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계속 빈 느낌을 받으니까 배도 많이 아팠죠. 3일째 되던 날엔 거의 하루 종일 화장실만 다녔어요.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주먹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옆에 어떤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도 노숙인이셨거든요, 저처럼. 그분도 드셔야 할 텐데 이렇게 주먹밥 같은 것도 얻어와서 주시고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배고픈데 밥 좀 먹으면서 지내라고. 제가 모르니까 이제 챙겨주시려고 거의 제가 노숙할 때 저를 굶어 죽을 뻔한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죠, 그분이. 노숙하던 은인이 영호 씨에게 준 담요입니다. 거처할 쪽방이 생긴 지금도 영호 씨는 이 담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은인분이 추울까봐 걱정돼서 저한테 이렇게 주신 담요거든요. 네, 되게 얘가 없었으면 솔직히 추운 날씨에 자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랑 겨울을 함께 지낸 동료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은인분을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서 제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은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호 씨가 청량리역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저희요. 진짜 한 달 만에 봬요.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좀 많이 추워졌죠? 춥지. 네. 은인 고 씨는 지금도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뭐 아프신 데나 그러신 데는 없으시죠? 아 근데 갔어도 아버님 걱정이 좀 많았죠. 반갑다, 장수. 아, 네, 저 너무 반갑죠. 네, 너무 감사드리죠. 뭐든 아버님 만나가지고 다 된 거니까. 선생님, 어떻게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땡깡 모르고 이 친구가 여기에 이제 막말라서 거름뱅이 생활했던 거야. 생활하다 보니까 좀 아들 같기도 하고 치근해가지고 같이 뭐 밥 먹었냐 안 먹었냐 해가지고 안 먹었으면 같이 데리고 가서 먹이고 뭐 잠자리 여기 없어가지고 침낭도 구해주고 담요도 구해주고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야. 주신 담요 아직도 잘 보관하고 있어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거는. 이거 용호 씨가 준비한 선물을 꺼냅니다. 계신 분 한 분이 주시던데 이거 주먹밥 들었어요, 안에 뷰라고. 그 집에 잠바 같은 거 몇 개 있거든요. 제가 뭐 한두 개 정도 가져와가지고 챙겨드릴게요. 은인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지 용호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셔야 되고요. 네. 수강 안 먹으니까. 그럼 다음에 제가 또 찾아올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해요. 네, 감사했습니다. 서울역 고층 빌딩 사이 섬처럼 고립된 이곳이 바로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인들은 요즘 몸 아픈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노숙인 진료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파도 갈 병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서울역 광장. 이곳에서 대로를 건너면 남산으로 올라가는 샛길이 나타납니다. 가파른 언덕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끼고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건물마다 한두 평 넓이의 쪽방을 수십 개씩 만들어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노숙인 직전에 가난한 사람들 천여 명이 모여 사는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동자동의 밤. 두 다리를 절단한 박 씨는 밤마다 환상통에 시달립니다. 다리가 없어진 부분이 아픈 거죠. 그때 막 수술할 때 그 긁어내는 그런 통증. 뼈를 긁어내는. 예. 그다음에 톱으로 막 쓰는 거 같은 통증. 또 칼로 달칼한 면도날로 촥 베는 거 같은 통증.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밑에로만. 그러니까 막 이게 잘 때도 막 다리를 쳐들고 막 하고 막 주무르고 그다음에 안 되면 또 일어나서 막 진통제 또 먹고 또 막 이러고 하다 그러다 보면 날 새고 그래요. 고통스러운 밤이 지났습니다. 박 씨가 사는 쪽방은 2평 남짓. 그나마 다른 쪽방보다는 넓은 편입니다. 박 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사업에 실패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장비 포크레인 임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건설회사에서 IMF 때 이제 부도나면서 아무것도 그냥 손에 남는 게 없이 그냥 딱 망하게 된 거죠. 그냥 쫄딱 망한 거죠, 그냥. 그러면서 결국은 홈리스 생활을 가게 돼.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헤어졌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재기를 모색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노숙인이 됐습니다.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삶 자체를. 그냥
어차피 아무런 방법은 없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술을 뭐로 해서 막 그냥 거의 실신할 정도로 먹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 차디찬 겨울에 차디찬 그거에 누워있으면 정말 내가 정말 살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 스스로가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3년 넘게 이어진 노숙 생활로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에 발가락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잘라낸 거예요. 처음에는 발이 이렇게 있으면 새끼 발가락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잘랐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또 이놈 잘랐다가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라. 두 다리를 차례로 절단한 뒤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는 어디를 배경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요? 그거 주황산 가을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주황산? 네. 언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전에는 많이 다녔었죠. 지금은 이제 잘 못 다녀도. 그림을 그리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술을 끊고 마음의 안정도 되찾았습니다. 장애인 미술대회에서 특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나의 그 아픈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내가 그때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잠시라도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박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노숙 생활로 망가진 육신은 약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병원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잘린 다리로 힘겹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휠체어에 오르기도 힘이 듭니다. 갔다 올게요. 그나마 장애인 복지 택시를 안녕하세요. 이용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정작 큰 문제는 병원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은 공공병원을 비롯해 일부 지정된 병원만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서울시 공공병원이 모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 검사 아니시죠? 예. 지금도 외래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병원에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입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취약계층이 지원 혜택을 받던 병원에서 밀려난 셈입니다. 네. 약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얼마나 드실 약이에요? 28일분요. 한 달치? 예. 그래도 약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거 지금 두 군데 것만 그렇고 다른 배치도 있어서 약이 많아요. 아,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박 씨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절단 부위 상처가 덧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다니던 공공병원을 찾아가면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민간병원에 갈 경우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비용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또 상처가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이거는 언제 생긴 상처? 이건 이제 요즘 조금 걷는 거 좀 운동하니까. 걸으시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상처가 생기고 이게 상처가 좀 깊어지면서 이제 감염이 되면
그때는 이제 심각해져요. 그렇게. 또 지난해 8월에도 다리를 절단한 부위가 터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름이 안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열이 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바로 응급처치를 안 하면은 다시 또 감염되면은 다리를 또 잘라야 되니까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다 잘못해서 허벅지를 잘라야 되고, 진짜 허벅지에서 안 나왔으면은 아물지 않으면 결국은 더 자르러 올라갈 비가 없으니까 괜히 저의 생명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런 공포.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박 씨는 민간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열이 있어 응급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울 같으면은 응급실로 가더라도 그 전에 응급실로 가면은 바로 제 데이터가 또 있으니까 이런 증상 오면 아 이렇게 이거구나 그러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응급처치가 늦을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응급처치받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밤이 찾아옵니다. 동자동 골목에 부고가 붙었습니다. 또 한 명의 쪽방촌 주민이 세상을 뜬 것입니다. 박 씨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요 밑에 살던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해서 사망했거든요.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만 해도 사망자는 55살,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니 다 슬퍼가지고 같은 동료들인데 그래 속으로 다 울지요.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가족도 없이 쓸쓸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좀 빨리라도 병원에 가시시면 안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려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병실이 또 자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지연이 돼요. 그 언제 좀 더 있다 오라고 좀 있다 오라고. 아픈 사람은 또 솔직히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시기적으로 이제 힘들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죠. 한 해가 저무는 연말,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사망한 홈리스가 최소 295명. 코로나 뉴스가 광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내 집 한 평 갖지 못한 홈리스들은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잊힌 채 세상을 떴습니다. 서울시 중구 양동의 쪽방촌입니다. 보시다시피 빈집들이 즐비합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세입자들,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이 일대 재개발 허가가 난 겁니다. 쪽방에서조차 밀려나게 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역 광장. 간병인을 하다가 거리로 내몰린 김씨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도 한 끼를 먹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밥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아, 이게 식사 순서. 이렇게 10일에 오늘 들어가는 거. 아. 5시에 입장. 운 좋으면 받고, 운 안 좋으면 못 받고. 못 받으시면 그냥 안 되는 거죠. 끼니 그냥 걸으시는 거죠. 네네.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없는 것일까요? 잘 길렀죠. 잘 길렀는데 그래도 걔들 주력이 그런 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힘을 마음을 못 피고 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왜요? 진정이 못 살고 우리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애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엄마 없는 게 낫지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야 사실 그래요. 나 찾지 말라고. 내가 미안해서. 내가 더 마음이 아파요. 제대로 학교 다니지도 고생 많이 했는데. 자녀들에게 노숙 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 한파가 몰아친 거리, 할머니가 이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청량리역, 노숙을 하던 청년 용우 씨를 돌봐주었던 은인 고 씨는 지금도 여전히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고 씨는 명예퇴직을 한 후 사업을 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빨리 들어갔어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그 20년 이상 근속사들 명예퇴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사업 좀 한다고 뭐 한다. 까불다가 좀 많이 까먹었죠.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전 재산을 날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 막노동을 하다가 지난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또 굉장히 추워진대요. 네. 보셨어요 혹시? 네. 일기예보는? 일기예보 봤어요. 내일부터 한 일주일 좀 추워진다고. 여름보다는 겨울이 밖에 사는 게 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죠. 훨씬 힘들죠. 밤 12시, 고 씨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역사의 문을 닫는 시각입니다. 아, 자러 나온 거예요. 잘 때가 요 밑에 내가 자는 데가 있어가지고 역사에서는 거의 12시쯤 돼서 문을 닫아요. 나와서 사시는 거 안 힘드세요? 어휴, 무지하게 힘들죠. 자는 거, 먹는 거 뭐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뭐가 가장 힘드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는 게 문제죠. 사는 게? 예. 추우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도 거의 다 그래요. 뜨뜻한 데서 뭐도 한번 해고, 응? 뜨뜻한 방에서 한번 자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스와 비닐을 깔고 침낭에 들어가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혹한의 밤이 지났습니다. 고 씨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한 번도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옮기려고 동사무소를 갔어요. 그 시댁에서도 뭐 주인이 뭐 써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산다 뭐 이렇게 도장 받아가지고 다 딱 쳐보더니 말소됐네요. 그러더라고. 그 벌금 내야 돼요. 그러더니 한 2만 원 돈 가져갔었어요. 갔더니 1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냐? 안 된다 이거. 돈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죽어도 없다는 거야. 그냥 이 생각 하자 그러고. 고 씨에게 해당되는 복지 혜택은 없을까요? 고 씨와 함께 홈리스 지원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는데요. 상담 좀 받으러. 일단 잘 찾아오셨고요. 네. 어제는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럼 바깥에서 자는 거죠. 뭐 짐은 따로 없으세요? 가방이나 뭐 있어요. 거리 생활 하시는 것보다 왜냐면 특히 오늘 밤에 또 더 추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실내에서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그런 곳을 알려드릴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기초생활 수급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임시 주거 지원과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 씨에게 거주할 방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정보를 몰라서 찾지 못했던 복지 혜택입니다. 일단 잠자리면 저게도 절반은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 먹는 거야 여기서 먹고 돌아다니면 되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고 씨도 노숙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중 주거급여로 받는 약 25만 원. 구할 수 있는 집은 쪽방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오 씨. 주거급여 25만 원으로 쪽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지. 4년? 네.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그전에는 돈도 벌고 이랬지요. 항해사 했습니다. 뭐 공부해가지고 뭐 면허 딴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당로 합병증이 딱 오더라고요. 한 평 남짓한 쪽방. 두 사람이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합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시고. 선생님 주무시는 곳이라 제가 알게요. 관계없어. 더러우면 빨면 되고. 배를 못 타시게 된 이유가 그거는 인건비가 안 맞아 들어갔어요. 잠깐만. 예. 고급 인력들만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외국 필리핀이라든가 뭐 다른 선원들 이용하고 있지. 예. 누우면 다리 펼 공간조차 없어 선반에 다리를 올려야 하는 쪽방. 그래도 이 방이 있어 노숙을 면했습니다. 뭐 이 자그마한 방이라도 참 바람막을 줄 때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보다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 텔레비도 있지, 요 세탁기도 있지, 냉장고 쫓겨난 거라도 있지. 이 작은 쪽방에서 오 씨는 음식까지 해먹으며 4년째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양이 좀 많은데. 이래봤자 한 7끼 먹으면 없어요. 7끼 예.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몇 번 끓여 놓으면 더 맛있어요. 예. 아이고 저 혼자서 먹어서 미안하네. 요즘 오 씨는 심란합니다. 이 집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조금 어수선 하려고 그러하고 있고, 예. 내년 되면 이제 팔려고 그러네.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년에 팔겠다고. 힘들어서 못 하겠대.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한 집 두 집 쪽방 건물이 팔리고 새 들어 살던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계세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이쪽 동네가 지금 뭐 집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팔리나요? 응. 아직은 팔지는 않았지만 팔 예정이에요. 예정이에요? 아, 이거 개인이 사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지 개인이 뭐하러 살아? 아, 회사에서 다 샀잖아. 이쪽 동네를? 그럼 회사에서 이쪽 집도 사고 이 끝에 집도 사고 회사에서도 산 거지.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여기를 다 이제 재개발하려고? 야, 그럼 내 마음은 모르지. 그러려고 사왔지 뭐 놔두려고 사왔어요? 오랜 세월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였던 양동 쪽방촌도 이제 몇 집 남지 않았습니다. 오 씨도 곧 이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이거도 팔리고 요 안집도 팔리고. 아, 지금 요 집 팔린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 이 집은 지금 아무도 여기 안 사는 거예요? 안 살지. 예. 저 안집하고. 안쪽도 그렇고. 오 씨의 전 재산은 아껴 쓰며 모아둔 500만 원.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이사 갈 수 있을지 오 씨는 막막합니다. 오늘 50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 정부 자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개발을 일을 하든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뒷전이고 이 집도 오래됐고 이러니까 막 허물때가 됐고 이러니까 막 개발만 하려고 눈이 벌겋지
여기 있는 사람은 뭐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걱정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이고 사람이 이사 간다는데 왜 걱정이 없겠어요. 첫째 어디로 가야 될란가 그것도 모르겠고요. 코로나 불황에다 한파까지 밀어닥친 혹한의 날씨.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힘겨운 겨울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코로나 감염의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더 가혹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민낯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소리 지를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 심각한 위협이 닥칠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